스마트 시티 핵심 인프라인 공간 정보의 이해와 표준화 방향을 논의했고요. 표준화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기초적 수준의 KS 표준 산출물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순서는 연구 배경 및 정책, 국내외 동향, 표준화 동향 및 공간정보 표준화 전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관련 KS 표준안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인프라는 공간정보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표준화 방향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해하고 공간정보 개념 및 공간정보 국내외 기술 동향,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등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표준화 전략 등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본 것들은 저희 팀원들이 한 번에 다 동참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개요 및 표준화 전략 관련해서 각 팀들이 공간정보의 개요, 정책, 기술 및 서비스 동향, 공간 표준화 동향에서 각자 업무 분장을 했고요. 각자 맡은 타임슬롯에 따라서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내부적 자료를 취합한 후에 내부적 토론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전체 발표 자료와 표준화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분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간정보란 다 아시겠지만 지상, 지하, 수중 등의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의 공간 정보의 역할은 실제로 스마트 시티 정책 계획 안에 공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 인프라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마트 시티 시행령에 근거한 서비스들의 80% 이상이 공간 정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 시티 사업과 공간 정보의 연계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 부산의 알파 에코시티, 시범 도시와 대구 시흥에 있는 실증 도시에 적용되는 서비스 등 공간 정보 연계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간 정보 연계 항목은 3차원, 2차원 위치 공간 정보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에서의 공간 정보의 위상과 역할은 실제로 스마트 시티 전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트윈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원천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시각적 또는 공간적으로 쉽게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배경 자료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간 정보와 디지털 트윈의 관계를 봤을 때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 정보는 다양한 지형 지물의 형상, 속성을 표현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 정보와 실시간 센서, IoT, 장비 정보, 고차원의 공간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책에 관련된 시행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되고 공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제6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나라에서의 공간정보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제6차 아까 말씀드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를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서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사회 사이버 인프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부 사항으로는 사이버 인프라로 가능하는 공간정보 생산 및 활용 기반 구축,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큐레이션 체제로 진화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연계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 시장의 확장, 조화로운 상생적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 기반 공고화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공간 정보 정책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2021년에 국가 공간 정보 정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중국, 싱가포르 다양한 해외 국가들도 국가별로 공간 정보 정책을 다양한 그 국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기술 동향 관련해서는 실제로 공간정보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겠지만 특히 많이 쓰이는 것이 GNSS, 위치측이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지구 관측, 3D 스캐닝, GIS 공간 분석, 다양한 지금 공간 정보를 활용하게 있는 기술들이 핵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재화, 서비스, 고객에 대한 방대한 양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이제 생산되고 수집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공간과 민간 부분의 비즈니스 진흥화 실현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현재 공간정보 R&D 중장기 기술 로드맵 2026 국토부에서 나온 거를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미래 트렌드를 향한 융복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술은 미래 과학 트렌드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 5G, AR, VR, 로봇, 빅데이터, CPS 등이 지금 현재 물망에 올라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융복학 차원에서 핵심 기술로서 공간정보 기반, 국토 가상화 기술, 실시간 공간정보 초연결 기술, 공간정보 지능화 기술, 공간정보 활용 지원 기술 등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트렌드를 파악해 보면 UN과 OGC라고 하는 기술 단체에서 지금 그 기술 공간 정보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지금 OGC에서 공간정보 기술 트렌드에서의 코비드-19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현재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AI,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방점으로 이해돼서 지금 트렌드화되고 기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기술 활용 사례입니다. 이러한 공간정보를 사용해서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뿐만 아니라 화성시나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도로 기본 정보, 신호 정보, 운행 정보, 혼잡도 정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코비드-19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간 정보를 이용해서 확진자 수, 이동 경로, 또 한 가지는 공적 마스크가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 정보를 통한 약국 위치, 실시간 등의 활용 사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공간 정보는 대단히 많은 부분에 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좀 다른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나무를 심더라도 나무를 심는 장소에 대해 최적 요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토양 등급, 인구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간 정보의 다양한 요소를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지를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인프라를 투자하고 SOC 사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SOC나 인프라 신규 투자 위치 공간 정보를 할 때도 이 공간 정보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차로나 또는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의 어떤 핵심 기술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를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간 정보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객체 단위는 공간 정보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간 정보라는 것은 결국 행정 정보, 지형, 지적 정보, 시설물 기반으로 되는 디지털 트윈 구축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통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공간 정보의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이 가상 세계가 융복학적으로 돌아갈 때 결국 그 방향으로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질 텐데요. 결국 그런 공간 정보의 현실 세계, 디지털 트윈 배경의 가상 세계의 융복합 과정에서의 스마트 시티가 공간 정보를 활용한 많은 사례 공간 정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공간 정보 표준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 구축, 가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데이터의 공유 및 품질 확보를 얼마만큼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간 정보에서의 여러 가지 표준화 방향 중에서도 특히 상호 운영 공통 규칙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공간 자료나 다양한 기기가 있고 다양한 시스템이 있을 때 상호 보안적으로 운용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표준 관련돼서 현재 다양한 데이터들이 다양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데이터가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아닌 부분에서의 데이터를 취급하거나 그 다른 용어를 말할 때는 전문 지식이 없거나 또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 해당 다른 데이터를 융복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따라서 공간 정보라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표준의 필요성이 반드시 우리는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준화하려는 대상은 무엇이냐? 그 공간 정보의 대상은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린다면 실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과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트렌드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기술, 그다음에 시장 파괴적인 기술로 구분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웹 데이터, 공간 IT 윤리, 무인 항공기, 데이터 과학, 몰입형 공간 기술, 자율주행 지원, 정밀 도로 지동 같은 그 단기, 중기적으로 6개의 기술 트렌드가 표준화 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현재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표준 관련해서 국제 공간 정보 표준화 기구에서는 현재 공인 국제화 기구인 IOCTC 211하고 OGC 사실 표준화 기구에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고요. 표준화 수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층별로 수준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간 정보에는 CTGML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뭐냐면 객체의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DI라는 그 다른 데는 없는 우리나라 국가 관리 체제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KSDI의 체제라고 보시면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표준은 현재 이 디지털 트윈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매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수행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3팀이 제안하는 매달 전략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공부한 거를 가지고 실제 표준 작성이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팀원이 모두 다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것이 저희들이 만드는 KS 초보적인 KS 표준안이고요. 공간 정보를 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건강공지 수준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서 준비한 동영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딱 맞게 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받으시고. 예. 뭐 질문. 예. 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영상도 잘 듣고. 아무튼 궁금한 점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공안정보 그 정책 동향하고 해외 주요 국가 공안정보 정책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셨던데 예, 예.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슬라이드에는 표시가 없네요. 그 전체적인 한 장으로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3 공간정보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우리나라 공안정보 정책하고 예, 예. 해외 주요국의 공간정보 정책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는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뒤에 이제 공간정보 표준화 전략을 짜시면서 우선은 이제 그 공간정보 표준화 동향 해서 단중기적으로 6개 기술 트렌드가 표준화 기술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공간 정보를 여기 보면 이제 종이를 내려놓잖아요. 도에 있는 거. 예, 예. 지상, 지하, 수상, 수중 이게 존재하는 모든 인공적, 자연적인 정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 기술 트렌드는 그 공간 정보를 활용한 응용 기술 예, 예. 그런 게 맞는 거죠? 그게 뭔데? 일단은 이거는 그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세 가지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해외 동향 관련해서는 저희 팀원들과 논의를 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우선 각 나라마다 현실이 다르다. 그리고 각 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르다.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는 굉장히 작은 경제 규모에서의 선도할 수 있는 선도 전략으로 가야 된다면 사실은 아주 규모가 큰 이코노미 스케일이 큰 나라들은 실제로 자기네 처한 에너지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 같은 경우로 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에너지의 순환을 전체적인 나라에 분배할 것이냐.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저도 이제 위원으로 가있지만 세종 에코텔시타나 이제 부산 관련돼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어떤 보여주는 거에 더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그 사회 문제 해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동의를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공간 정책을 가는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각 나라마다의 차이점은 경제 규모나 또는 사회에 처한 현실에 따라서 그 공간 정보를 활용하라는 목적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 표준화 전략이 어떻게 나온 거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으신가요? 이제 제 질문의 방향을 예예. 기술적 트렌드가 예예. 여기 공간정보 표준화 전략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만 좀 드러나게. 예예.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이 기술 트렌드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또 각 나라마다 바라보는 바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공식 표준화 기구, 그 다음에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하고 있는 표준 중에서 OGC 표준을 차용을 해서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술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공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기술 트렌드에서 저희가 이제 매달 전략을 내부적으로 토론했을 때 제안드리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표준화 전략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 용어를 취급하는 거에 대한 서로 다른 각 부처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 기술 트렌드를 실질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아닌 실증적인 표준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내부적으로 토론했을 때 저희들은 그 키워드를 메달이라는 걸 기준으로 결국엔 실무와 정책이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체제 제도 중심 정책이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하더라도 전체 국가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표준을 1년 동안 공부했으면 KS 표준의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어플리커블하다는 건 결국은 아무리 좋은 거를 팬시하게 만들어도 시장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플리커블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걸 또 만들어도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향유해온 모든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레거시 시스템과의 운용을 바라보고 이 매달 전략을 기술 트렌드와 연관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일단 하나만 더 그냥 네, 간단하게 잠시만요.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대답은 준비하는 과정하고 같이 대답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4팀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하십시오. 네. 네. 편하게 앞에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공식적으로 네, 질문하셔도 되고. 원장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지금 뭐. 질문하셔도 돼요. 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편하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우리 거의 마지막에 표준화 전략의 매달 전략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 매달 전략이라고 도출한 것이 예. 이 과정 중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예, 저희가 거의 한 번 모일 때마다 아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지금 4번 이상 저희들은 만났는데요.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참 다행스럽게도 다양한 스펙트럼 가지신 분이 많아서 실제로 기술 분야하고 실제 이거를 응용 가능한 것이냐 또는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들일까를 고민을 해서 저희 팀원과 다 한꺼번에 이 메달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벌써 질문을 많이 있는데 시간상